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을 좀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터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광화문의 애국자 세력, 삼각지를 움직이는 또 다른 애국자 세력이 있는데요. 이런 광화문 집단, 삼각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삼각지에 있는 애국자 집단이 과연 정당한 이유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터놓고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에 관한 통념,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애국자 집단을 오늘 옹호할 수밖에 없는 제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6.29 선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때 권력이 일반 국민 앞에 항복했다. 그래서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난 것을 두고 지금 2024년까지 이른바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7년 체제라고들 얘기합니다. 육공화국입니다. 육공화국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전두환 80년대에 50이 끝나고 지금까지 육공화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의 구분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육공이 문제입니다. 이 육공화국 87년 체제라고 하는 거에서 경찰들을 포함한 공권력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사실상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등 위에 올라타서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려서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주사파 운동권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며들어서 나라를 거의 마비 상태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간첩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저렇게 힘든 것도 결국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권 안에 좌빨들이, 기생충들이 요소요소에 빨대를 꽂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만 나면 광화문에 달려가서 태극기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겠다 하는 급한 마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 의지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까 제가 87년부터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노조도 포함해서 그렇고 얘네들이 난리를 쳐왔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거의 분명합니다. 이 바람에 지금 좌익들, 좌파 세력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데 그냥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심각하게 흔들리던 노무현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2005년입니다. 그때 9월달이었습니다. 인천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철거한다는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의 수천 명, 5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자들은 명백히 반국가 세력인데 반미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경찰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애써 보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가더 동상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경찰들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집회 신고를 했을 때 불허하면 되는 건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서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자유개척단 소속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스팔트 우파의 초창기 모습인데 이들이 열심히 그야말로 메가더 동상을 깨부시겠다고 하는 자들과 맞서가지고 맨몸을 던져서 열심히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한테 날라온 거는 경찰에 날라온 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출두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수사까지 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우리 자유우파에게 벌금형도 일부 때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균형을 잡아서 보도를 하면 되는데 조중동까지도 엉터리입니다. 좌우가 극한 대립을 했다면서 양비론식 보도를 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날뛰는 좌빨들에 맞서서 자유파가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면 보도하면 되는 건데 쟤네들 눈에는 그게 없습니다.
좌우가 극한적으로 대립을 했다. 무책임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오히려 가립니다. 떠들썩한 보도는 있지만 진실은 실종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87년부터 이미 그런 스타일로 대한민국이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문재인과 관련한 조국 사태 때 광화문이 태극기로 뒤덮였을 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어디 제대로 된 보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무시를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태극기 세력에게 극우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자, 오늘 왜 새삼 자유우파, 아스팔트 우파를 얘기하는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자유우파 활동가 3명이 돌연 법정 구속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방송으로 1차로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양에 차지를 않아서 오늘 제2탄을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상진 대표가 구속됐다고 하는 건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재인 시절에 광화문을 이끌던 장군이 정광훈 목사인데 그분이 몇 번 감옥에 갔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은 깜빵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권력이 우리를 범법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아까 드린 말씀대로 6.29 선언과 이른바 87년 개헌 이후로 좌익이 주인 행사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고약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상진 대표를 법정 구속시킨 판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83년생입니다. 애송이 중에 애송입니다. 근데 그런 판사의 눈에는 김상진 같은 사람은 함부로 날뛰는 극우 세력으로 밖에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83년생이 뭘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이 얘기를 하자는 건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사에 관한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은 판사라면 보나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가득 집어넣고서 함부로 재판봉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판사가 뭘 모르는 젊은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언급한 대로 87년 체제 이후 보수당, 언론, 사법부가 몽땅 예외 없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사정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은 겁니다. 차제에 대표적인 아스팔트 우파 중에 한 사람인 김상진 대표를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상진 대표는 조국 사태 때 2019년이죠. 조국 사태 당시에 문재인 탄핵과 조국 구속을 주장하던 맞불 집회, 서초동에서 열렸던 맞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광화문에서 지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뒤에 보이는 우리 스튜디오에 장식한 저 무시무시한 2019년 10월달 광화문을 가득 메운 저 군중들을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의 표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러고 있을 때 김상진 대표가 이끄는 또 다른 사람들, 아스팔트 우파들은 좌빨들이 잔뜩 모였던 서초동에 가서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기선제압했던 장군 중에 장군이 김상진이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전 얘기입니다. 민중민주당이라고 하는 데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이거를 저지했던 사람도 김상진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당시 미국의 수염난 해리 해리스라고 하는 대사가 2번이나 직원을 보내서 감사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지키는 맨 앞에 최전선에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난 2월 달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무죄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을 받던 이재용 회장이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 역할을 한 것도 김상진이었습니다. 뭘 했냐? 현수막 전쟁이 가장 뜨겁게 벌어지는 서울 강남역의 사거리를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본래 그곳은 삼성을 규탄하는 좌익 세력들의 현수막이 춤을 추고야 그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김상진은 삼성이 힘내라, 이재용 파이팅 같은 응원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재용의 무죄 판결도 저는 그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고 봅니다. 뭘로 보나 김상진 대표는 이 나라의 좌익들이 교살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온 전사 중에 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진 대표가 왜 유명하냐? 지금 삼각지 집회를 계속 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나갈 때 삼각지에서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온몸으로 지켜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진 대표를 비공식 민병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경호실장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진아재로 불리는 김상진 대표가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버티고 있다면 삼각지를 지키는 장군은 김상진입니다.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가 따로 있고 김상진 대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극기를 든 애국전사들,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전광훈 목사고 김상진 대표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10년 넘게 광화문 삼각지 일대에 참여해온 태극기 세력 거의 전체는 범 아스팔트 우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87년 체제 이후 무너진 공권력을 대신 떠받쳐온 대들보였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상식이지만 그 옛날에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해서 이북 출신의 서북 청년애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좌빨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좌빨들이 누구냐? 전평이라고 하는 지금 민노총의 말하자면 전신이라고 보는 전평, 그 다음에 남노당 등 좌익들의 적색 테러를 제압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던 게 바로 서청이었습니다. 물론 좌빨들은 서청하면 부르르 떱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서청하면 형편없는 백색 테러 집단이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욕하는 게 잔뜩 깔려 있습니다.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서청이 좌익들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건국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아스팔트 우파가 없으면 이 나라는 휘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아스팔트 우파를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핵심 세력인데 멀리 하는 걸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야 고맙게 생각하고지만 공식적으로는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도 태극기 세력 핵심인 범아스팔트 우파를 국힘당에서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힘당 그 양아치 정당이 아스팔트 우파를 끌어안지 못하고 겉돌게 했기 때문에 망조가 들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자유우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총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자유우파 사람들이 수십 명 들어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국힘당의 주류로 등장하는 걸 원했는데 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3년 윤석열 정부가 뭘 해야 될 거냐는 답이 나왔습니다. 태극기 세력 범아스팔트 우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범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세력을 죽은 개 취급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겁쟁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지적을 새삼 오늘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스팔트 우파에 대한 사람들의 냉정한 중심잠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